me a god. You 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Let's go. I'm about to go off like a weapon. 네, 자하 2시에 독설 라이트 자왕찬입니다. 제가 이제 화요일, 금요일에는 2시에도 방송을 합니다. 낮방송을 일주일에 2차례 밤에 방송을 함께 하실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2시에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는데 이제 한 3주차 정도 됐는데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화요일, 금요일 2시입니다. 2시에는 낮에도 짜왕을 만나실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시고요.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아직 모르는 분들이 있다라면 여러분들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생업 때문에 낮에는 밤에는 방송 보시기 어려운 좀 분들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서비스 차원에서 제가 또 펜션 일도 좀 비수기고 특별히 할 일도 없고 그냥 욕이나 하고 깍이나 하자 싶어서 낮에도 방송을 합니다. 제가 이제 시청자와의 전쟁 시작을 했어요. 유튜브 정화운동 차원에서 시청자들과의 전쟁을 선언을 했습니다. 시청자 전체를 상대로 제가 전쟁을 하는 건 아니고요. 정금자 혹은 털봉자 시청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하게 말귀를 못 알아듣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지금 가감하게 차단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방송을 하고 난 이후에요. 구독자가 30명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알아서들 지금 나가고 있는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어차피 여기 있어봐야 욕이나 처먹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테니까요. 괜히 댓글 쓰고 욕 처먹고 이런 어리석은 짓 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구독 취소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보통 이제 유튜브 채널들은 이런 걸 홍보를 하죠.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빨리 구독 취소해. 털봉자 절대 사절입니다. 출입금지. 개하고 털봉자는 출입금지입니다. 못 들어옵니다. 물론 족바도 안 돼요. 털바, 족바 다 안 됩니다. 밑도 끝도 없는 문바도 안 돼요. 밑도 끝도 없는 문바는 뭐냐면 대깨문 같은 거.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 이런 거. 그 다음에 엄마 좋아, 아빠 좋아. 이것도 받지 않습니다. 나는 이재명도 좋고 문재인도 좋아. 안 받을래 나는. 그런 방송 가서 봐요. 그런 방송 너무 많아. 차고 넘쳐. 그래서 오늘부터 과감하게 구독 취소 운동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분 나쁜 분들 빨리 취소하고 나가세요. 차단당하지 말고. 차단당하면 기분 나쁘잖아 일단. 먼저 알아서 나가는 것이 자존심을 여러분들이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괜히 까불다가 차단당하고 욕 처먹고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방송을 보실 이유가 없어요. 친일 적폐 청사님 최평 짱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 취소 여러분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어제 30명 나갔는데 아직은 제가 볼 땐 더 많아요. 이 털봉자 족바문바 너무 많습니다. 싸그리 나가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채널에서 행복하게 사세요. 여기 올 필요가 없어. 여기는 까방 욕방입니다. 욕하는 거 듣기 싫은 분도 나가세요. 다 나가 씨발. 라떼 사랑님 구독 취소. 저 강력히 제가 요청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서로 피곤해요. 안 좋잖아. 밤낮 없이 욕하고 욕먹고 싸우고 보기 안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최한욱 TV 독설 라이트에 공감을 하시는 분들만 그냥 이렇게 조용히 화목하게 행복하게 방송을 하는 곳이니까 괜히 와서 욕먹고 기분 나빠가지고 가지 마시고 구독 취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설 데이트는요 광고 없이 1시간 정도만 짧고 굵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할 얘기가 많으니까요 빨리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은요. 자, 어디 갔어? 자료 화면을 띄워야죠. 우리 동훈이 윤석열 관련된 얘기부터 좀 오랜만에 해야 되겠습니다. 아니 제가 내부 총질만 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이렇게 민주 진보 진영만 까냐. 어제 그런 댓글을 하나 발견을 해갖고 제가 또 차단시켰어요. 왜냐면 방송을 제대로 안 봐.
제가 1시간 반 정도 방송을 하면요. 윤석열 한동훈 까는 게 50%인데요. 그다음 나머지 50%는 이제 민주당 내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비판하는 이런 내용으로 방송이 됩니다. 그러면은 1시간 반 중에 뭐 90%는 윤석열 한동훈만 까야 돼요? 아, 그런 건 진짜 졸라 많아, 방송이. 뉴스 공장부터 시작해갖고 하루 종일 그 짓거리 하고 있어요. 남의 윤석열 까는 거 좋고 한동훈 까는 것도 좋아요. 그럼 민주당 내부에, 민주진영 내부에 잘못된 것 있으면 그것도 비판을 해야지. 그게 언론인의 자세 아닙니까? 그냥 우리 편은 무조건 감싸고 들고. 국민의힘하고 보수 진영은 뭐 밑도 끝도 없이 까고. 그건 저는 공정한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다 까고 있어요. 깔 수 있는 건 다 깐다. 그래서 제가 내부 총질만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저는 내부 총질이 아니라 총기 난사입니다. 보이는 족족 다 까는 거예요. 무슨 내부 총질이야. 씨. 그래서 오늘은 시작하면 제가 윤석열부터 까고 시작을 하잖아. 자, 추석 연휴 응급센터 진찰료 3.5배 건보 수가 인상을 한다라는 소식이에요. 예, 우리 국민 여러분에게 명절 선물을 푸짐하게 또 준비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응급실에 가시면 큰일 납니다, 지금. 3.5배가 진찰료가 인상이 됐어요. 예. 그래서 추석 연휴 때 그 미련하게 먹방 찍는 분들이 있어요. 본인이 찔양인 줄 알고, 예, 있는 것 없는 것 그냥 다 이렇게 막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다 배탈 나면 응급실을 가셔야 되고, 응급실을 가시면은 진찰료를 3.5배 더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 각하께서 국민 건강을 위해서 추석 때 좀 많이 처먹지 말라고 적당히 먹고 건강 관리 잘하라고 예, 응급실 진찰료 인상이라는 정말 결정적인 국민 건강 조치를 예, 취했습니다. 미친다. 예,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에서요. 예, 정부는 의료인들의 헌신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 추석 연휴 전후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을 한다. 아, 이거 건강보험 수가. 그리고 건강보험이 지금 적자라고 무슨 개혁을 한다고 지랄하더니, 아, 이거 우리가 가서 돈을 내는 게 아니군요. 예, 이건 좀 제가 잘못 봤습니다. 건강보험 수가를 인상을 한다는 거예요. 건강보험에서 이제 돈을 대준다는 거지. 중증 응급 환자를 책임지는 권역 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를 평소의 3.5배 수준으로 인상을 했다. 인력 보강을 위해 군의관, 공보위, 진료 지원 간호사 등 가용 인력을 최우선 배치하고 재정을 투입해 응급 의료 인력을 최대한 확보하겠다. 응급 의료에 대한 국민의 걱정도 많이 있다.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중앙과 지방이 함께 특별 대책을 수립해 응급 의료 체계가 차질 없이 가동되도록 국민들께 걱정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 정부는 11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추석 연휴 비상 응급 주간 누로 운영하고 당직 의료기관을 지정해 연휴 의료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 뭐 이런 발표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는 예년에 비해 훨씬 많은 병 의원이 당직 의료기관으로 신청을 해주셨다.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참여해주신 병의원과 약국을 비롯한 의료기관 관계자, 간호사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린다. 아니 뭐 그 간단한 문제를 그 의료계와 협의를 잘 해서 합리적인 의사 증원 대책을 세우면 이런 일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게 의료인들의 건강을 의료인들의 노고를 걱정하시고 그래서 응급실 보험 수가까지 인상을 해주시는 분이 입 딱 맞고 그냥 2,000명 아니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합니까? 뭐 언발에 오줌 넣기도 아니고 이런 식의 뭐 미봉책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뭐 명절 때 응급실 수요가 급증을 하나요? 제가 볼 때는 뭐 그럴 것 같지 않은데 아무래도 연휴 때니까 평소보다는 응급실 수요가 오히려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술 먹고 싸우나 가족들끼리 싸우다가 이제 쌍코피 터져갖고 응급실 가시는 분들 많아요? 그 명절 때만 되면 싸우는 가족들이 있어요. 아, 저희 집안도 예전에 하여튼 이첫 씨들이 성질 급한 사람들이 좀 많다 보니까 아주 그냥 명절 때 모이기만 하면 저희 큰아버지들, 작은아버지들 그 한바탕 소주 한잔 하시고 그냥 싸움질을 해.
아주 제가 어렸을 때 그거 보고 참 피곤했습니다. 예? 그래서 명절 때 가족 간에 불화가 많아가지고 응급실 수요가 많은지 모르겠는데, 예, 이거를 뭐 추석 긴급 의료 대책이라고, 예, 정부에서 발표를 했어요. 요즘에 또 한우 값이 뭐 똥값이 됐다고 오늘 보니까 뭐 추석 대책을 또 하나 내보냈더라고요. 그건 아직 뭐 기사를 제가 오늘 공유는 못했는데, 한우 값이 떨어져가지고 암소 10,000마리를 감축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좀 있으면 한우 값이 또 오르겠지? 예, 어처구니가 없어요. 한동훈 소식 하나 전해드릴게요. 예, 이거 한동훈이 큰일이네. 앞으로 걱정되네. 예, 광노현 전 교육감 한동훈 발언 선거에 부정적 영향, 국수본에 고소를 예고를 했습니다. 이제 광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이제 출마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거를 한동훈이 이제 비판을 했어요. 그래서 강노현 교육감 측은 정당 대표의 교육감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정당 대표는 교육감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한 대표는 유권자들로 하여금 곽 후보자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했다. 선거에 영향을 미쳐 교육감 선거에 관여를 했다. 이러면서, 예, 한동훈을 고발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입장을 정리를 했다고 합니다. 한동훈이 이제 어제 최고위원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성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뭘 해서든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걸 학생들에게 가르치는다는 것이냐. 지는 레슬링에서도 눈을 찌르지 말라는 기본적인 룰이 있다. 광노현 씨의 등장은 근래 역사에 기록될 만한 최악의 비교육적 장면이다 하면서 이건 교육감 선거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게 동훈이가 이게 그래도 저기 법률가 출신인데, 검사 출신인데 왜 이렇게 법을 모르고 날뛰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점점 걱정되네. 응? 우리 동훈이가 꼭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돼야 되는데, 응? 왜 이러다가 선거 출마를 못하게 되면 이거 얼마나 안타까워. 요거는 제가 볼 땐 빼박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이거 벌금 100만 원 이상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안 그래도 이제 그 댓글 부대 운영해가지고 여론 조작한 거, 이것도 지금 검찰에 가 있는 상황이고, 뭐 지금 여러 가지 건들이 지금 한동훈이 걸려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뭐 그저께인가요? 그저께 대통령실에 한동훈 빼고 다 모여가지고 만찬을 하는데, 그 만찬하면서 무슨 얘기 했겠어? 윤석열이 그거 뻔하지 않습니까? 야, 씨, 우리 동훈이 이거 이 새끼 아주 간이 배 밖으로 나와가지고 이재명이랑 짜고 우리 건희를 감옥으로 보내려고 그래? 최혜병 특검을 이 새끼가 이 새끼를 지금 추석 끝나면 날려버려야 돼. 뭐 이런 얘기를 했을 것으로 강력히 추정이 됩니다. 제가 볼 땐. 그러지 않습니까? 윤석열이 한동훈 쪽만 빼고, 예, 대통령실에다 모아놓고 뭔 얘기했겠어요? 이거 뻔한 거 아니야? 이 동훈이 새끼 이거 이재명하고 붙어갖고 나를 죽여? 응? 우리 건희요? 건드려? 아, 이거 좀 말장난 해보려고 그랬는데 실패를 했어요. 예. 우리 건희를 건드리는 건희? 뭐 이런 거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아씨. 예, 화양노마. 이 이름부터 기분 나빠, 씨. 어? 예, 화양노마 찾아내서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이디부터 기분이 나빠 내가. 어디 갔어요? 아주 이제 신고 들어오는 즉시 몰라 안 보고 차단이야. 예. 이재명 조국 문재인을 이간질하는 예 씨발 나가 씨발놈아. 화양. 야 이게 제가 아니 방송 시작할 때 제가 알아서 구치하고 나가라고 얘기를 분명히 했어요. 이재명, 문재인, 조국을 갈라치는 문바 족바 하나도 지금 제가 짜증나 죽겠는데 두 가지를 다 해? 예, 바로 퇴장되겠습니다. 예, 화양노마는 바로 퇴장시키는 것으로. 지금 제가 한동훈 가지고 지금 웃기려고 하고 있는데 제가요 뭐 채널도 포기한 놈이야 이제 막 가기로 했어. 아니,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이게 지켜봤는데, 제가 몇 년 유튜브를 하면서, 제가 뭐 유튜브를 하는 거는, 뭐 유튜브 하면서 수익이 나면 좋죠. 그래서 저도 광고도 하고, 뭐, 슈퍼챗도 받으면 인사도 드리고, 아무것도 안 생기는데, 뭐 자원봉사로만 유튜브는 할 수 없잖아. 예, 저도 나름 방송인인데,
여기서 수익이 나와야지. 그리고 저는 방송인은 이게 자존심 문제라고 봐요. 방송인에 대한 평가는 딱 두 가지예요. 시청률과 출연료입니다. 그래서 이 시청률과 출연료가 이 방송인의 능력에 대한 평가치가 되는 거예요. 마치 프로야구 선수가 이 선수가 잘하는 선수냐 못하는 선수냐는 간단해요. 뭐 논쟁을 할 필요가 없어. 이 사람의 연봉을 보면 그냥 답이 나오는 거야. 연봉이 높으면 잘하는 거지. 그런 면에서 볼 때 저는 제가 방송을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저는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제가 방송을 잘하고 있으면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게 시청률이지. 시청률이 높으면 잘하고 있는 거고 시청률이 낮으면 못하는 거예요. 방송인은. 그리고 제가 수입이 많으면 출연료가 높으면 방송을 잘하고 있는 거고 쥐뿔도 없고 맨날 그지같이 그 골룸처럼 빌빌대고 앉아있고 돈 생기면 차돌백이나 먹고 싶은 작은 소망이 있다. 베스킨 라빈스 하프 갤런을 가족과 함께 먹고 싶다. 이런 걸 SNS에 쓰고 있겠지. 그럴 수는 없잖아. 방송인으로서의 자존심 문제예요, 저는. 그래서 방송인은 시청료와 그 개런티로 평가를 받는 거다. 그런 면에서 뭐 저도 수익을 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기본적으로 가장 우선시하는 거는 방송을 하는 목적은 뭐냐면요. 대한민국 사회를 보다 나은 사회로 이재명 대표의 표현을 빌리자면 함께 사는 세상으로 만들고 싶은 작은 진짜 바람이 있어 내가. 그래갖고 뭐 수박들하고도 싸우고 뭐 김어준하고도 싸우고 양정철하고도 싸우고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나한테 무슨 득이 되겠어. 이런 것들이 좀 정리돼야 민주당이 발전을 하고 민주당이 발전돼야 대한민국이 개혁이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야.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지지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쭉 보아하니 현존하는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 그나마 뭐 대한민국을 좀 바꿔보려고 애쓰고 있는 사람은 이재명이구나. 이재명밖에 없어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이재명을 대통령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좀 나아질 거 아니냐. 뭐 이런 취지에서 이제 제가 방송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저기 싸움질을 해봤어. 2, 3년 동안. 그 2, 3년 동안 유튜브 싸움질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이게 동물농장이 문제가 아니구나. 개소 뱀돼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 무엇이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냐. 개소 뱀돼지들한테 사료를 던져주는 인간들이 문제라는 거야. 사료를 안 던져주면, 사료를 안 주면 그 짓거리를 계속 하겠습니까? 요즘에 누굽니까? 돼지 목사하고, 그 뱀장수하고 좀 조용해졌죠? 그 조용해지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하니까 돈벌이가 안 되거든, 지금. 오늘 아까 보니까 뭐, 김용민 12시에 방송하던데 뭐 동접자 얼마 되지도 않아요. 내 반도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진짜 굶어 뒤지겠구나. 내가 이러다 굶어 뒤지지. 이것도 안 웃긴가? 이런 깨달음이 드니까 나쁜 짓을 좀 덜 하게 되더라, 이거야. 이거구나. 제가 깨달은 게 이거구나. 이겁니다, 바로. 이게 시청자들이 나쁜 놈들이구나. 그래서 가만 안 놔둔다, 이거예요. 화양노마? 그래서 언제든지 여러분들 바로바로 신고해 주시면은 제가 이제 채팅창을 계속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방송 정신없어 방송하느냐고 나중에 끝나고 이제 모니터링을 하는데 이게 끝나고 나면은 이게 잡아내기가 좀 어려워. 그래서 바로바로 잡아주셔서 신고를 해주시면은 싹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딴 데 가서 뭐 그 짓거리 하는 것까지야 제가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데 최한욱 TV 와서 정금자 짓거리하고 털봉자 짓거리 하는 거는 제가 다 정리를 하겠다 이겁니다. 여기라도 좀 깨끗해져야지. 여기라도 좀 정신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방송을 봐야지. 자, 아까 그 얘기 하다가, 그래서 지금 한동훈이 안 그래도 지금 모가지가 날아갈 판인데, 이것도 말실수해가지고, 이거 선거법 위반으로 걸릴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우리 동훈이 좀 조심해야 돼. 너 오래오래 해야 돼. 그게 형의 작은 바람이야. 우리 동훈이가 정치를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대한민국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게, 저의 예측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정치를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대한민국이 좋아질 것 같아요. 그와는 반대의 의미로 동훈이가 정치를 오래오래 그리고 동훈이가 벽에 똥칠할 때까지 100세 정치인으로서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간다라면은 대한민국이 상당히 좋아질 것이다. 그래서 동훈이를 우리가 아끼고 사랑해야 됩니다.
뒤에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 진성진 의원 외계인이 아니에요. 우리 동인이는. 하늘에서 준 선물이야. 우리 민주진보 시민들을 위해서 하늘에서 동훈이를 내려주셨어요. 털 싹 밀어가지고. 동훈이를 아껴야 돼. 동훈이가 오랫동안 정치를 해야 민주당이 오랫동안 집권을 합니다, 여러분. 자꾸 동훈이 까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저는 동훈이 키는 180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동훈이가 패셔니스타의 근육질의 상남자의 이거 가발 아니에요. 머리숱이 많은 거지. 우리 한동훈 대표 오랫동안 정치하실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도와드릴게요. 헛소리 좀 하지 마시고 좀 자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재명 대표와 여야 대표 회담을 통해서 합의된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죠. 뭐 이거 관련해서 또 족국이당은 반대를 하고 있는데, 자, 지구당 부활 문제. 제가 당원 민주주의로 가는 길이다. 지구당 부활이 이런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200만 당원 시대를 열었기 때문에 우리 당원들의 참여 공간들을 일상적으로 확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당원들이 당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또 그 과정에서 당 정치인들을 감시하고 당의 당원들의 의사를 반영하고 당 활동에 뭐 이럴 수 있는 민주적 시스템이 갖춰지는 데서 지구당의 역할이 앞으로 커질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 당원들의 지역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데서 저는 지구당 부활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한동훈은 뭐 그런 차원에서 지구당 부활을 하자는 건 아니에요. 예, 한동훈이 이제 지구당 부활을 하자는 거는 지구당 위원장을 당대표가 임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원내보다 원외 지구당이 더 많기 때문에 원외 당협위원장이라고 그러죠. 예, 당협위원장들이 이제 더 많기 때문에 지금 원외에 있는 한동훈 입장에서는 앞으로 대권으로 가기 위해서 원외 위원장들을 장악을 해야 돼요. 밑바닥을, 풀뿌리를. 예, 조직력이 약하다고. 당대표 선거를 할 때는 어느 정도 그래도 여론의 힘으로 되긴 됐는데 대권으로 가기 위해서는 현재 조직력이 절대적으로 지금 불리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구당을 부활을 해서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다지겠다. 한동훈은 이제 이런 취지고, 이재명 대표는 지구당 부활을 통해서 당원 민주주의를 더 발전시켜 보겠다, 강화하겠다. 뭐 이런 차원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한동훈은 공식적으로는 비슷한 얘기를 해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입장과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구당 부활이 여기 있죠. 예. 한동훈 대표 9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김영배 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한 지구당 부활과 정당 정치 활성화를 위한 국회 토론에 참석을 해서요. 정치 신인과 청년, 원외에서 활동하는 정치인들과의 격차를 해소하고 현장에서 민심과 밀착된 정치를 하기 위해 지구당 부활하는 게 정치 개혁이다. 예. 이거 이제 제가 말씀드린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일단 한동훈도 명분은 이걸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의미 있고 나름 정당 정치를 진일보시킬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결정이다라는 거를 저는 확인을 좀 다시 할 수 있는 거죠. 한동훈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외 정치인들에게 좀 유리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원외 정치인들이 그래도 그나마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준다는 데 의미가 있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민심과 밀착된 정치를 하기 위해서 지구당을 부활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거 한 대표가 이제 한동훈이 전당대회 출마하면서 아주 강조한 공약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지금 분위기는 그렇지 않아요. 반대파 설득이 관건이다. 그래서 원외 인사들은 지구당이 설치되면 정치 선진화가 될 것이다 라고 동조를 하고 있는데, 원내 의원들은 찬성 반 반대 반, 부패 우려가 여전하다, 이런 뭐 주장을 하면서 일단은 국민의힘 원내에서는 이제 반대가 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이제 대선 주자들, 이게 제가 오세훈이가 만든 법이에요. 지구당 폐지시킨 게 이제 오세훈인데 다른 대권 주자들 보기에는 한동훈한테 좀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이 드는 거죠. 그래서 오세훈도 일단은 이걸 반대하는 것으로 입장을 냈습니다. 여야 대표 추진 지구당 부활은 돈정치, 제왕정 대표제를 강화한다. 근데 돈정치 문제는 지금은 제가 볼 때는 해당되기 어려웠고, 그러니까 중앙당에서 이제 돈을 뿌려가지고 지구당 운영을 한다 뭐 이런 지적을 하는 건데, 뭐 예전처럼
뭐 재벌들한테 찹대기로 돈을 받아가지고 정치할 수 있을 만큼의 지금 상황은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뭐 돈 정치를 근절하기 위해서 지구당을 폐지해야 된다 이런 주장은 이제 더 이상 설득력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문제는 이거겠죠. 국민의힘 내부에서 문제가 될 만한 건 이겁니다. 제왕적 대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대표가 이제 지구당 위원장을 임명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한동훈의 사람들이 이제 지구당에 쭉 박히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당원들을 지구당 위원장이 움직일 수 있는, 그래서 대선 후보 경선을 할 때 한동훈에게, 당 대표에게 상당히 유리해지는 이런 형국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오세훈은 계속 반대를 하는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는 뭐 이거는 뭐 계속 앞으로 토론을 해서 뭐 국민의힘에 반대가 있더라도 제가 볼 때는 통과가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민주당에서는 찬성 입장이고, 이게 족구기당이 일단 반대를 하고 있어서 이거 쉽지 않겠네 생각해 보니까. 그다음에 진보당은 찬성일 거예요. 진보당은 예전부터 그 지구당 폐지할 때부터 반대 입장이었기 때문에 진보당은 일단 찬성할 것으로 보고, 기본소득당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의석수가 많지 않으니까 그렇고, 개혁신당도 제가 볼 때는 이준석이도 반대를 할 것 같아요. 뭐 거기 당원이 없잖아. 당원이 없는데 지구당 만들어봐야 돈만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자기들, 그러니까 족구기당이나 대중 기반이 약한, 당원 기반이 약한 소수 정당들은 반대를 하고, 소수 정당들 중에서 당원 기반이 강한, 예컨대 뭐 진보당 같이 의석수는 많지 않지만 당원 숫자는 뭐 상당히 기반이 튼튼한 이런 당들이 있어요. 뭐 강소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이런 정당들은 지구당을 부활을 찬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개혁신당이나 족구기당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반대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되면은 이거 뭐 통과가 사실은 그렇게 뭐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쉽지만은 않은 상황인데, 어쨌건 뭐 한동훈이 본인의 공약이기도 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이제 약속한 것이기도 하니 이거는 좀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은 이게 진짜 쫄바지 사장이다라는 게 다시 한번 확인이 되는 게요. 본인이 공약한 것도 당대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심지어는 이 정도는 되겠지. 다른 건 모르겠어요. 뭐 최혜병 특검 문제나 의대 증원 문제는 대통령실에서 반대를 하니까 그것까지는 이제 합의가 좀 어려울 수 있다라고, 한동훈의 처지, 궁색한 처지를 우리가 어느 정도는 좀 이해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는데, 아니 지구당 부활과 같은 모처럼 여야가 공감대가 형성된 아니 이런 법안 통과도 제대로 못해요. 이게 반반이라는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럼 당론 채택이 지금 어려울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저는 역대로 이렇게 무능하고 무기력한 당대표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당대표예요. 동대표도 안 돼. 참 이거 뭘 한동훈하고 참 회담을 한 게 전 무색하지 않나 싶어요. 그나마 뭐 몇 개 되지도 않는 이런 합의 상황조차도 이거 제대로 지켜지지가 않는 상황이면은 앞으로 한동훈 참 만날 필요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동훈이 너 형이 얘기한 거 좀 잘 생각을 해보고 최혜병 특검을 통과를 시켜야 돼. 그래야 이게 뭐 쫄바지 사장이다 이런 얘기를 좀 안 들을 거 아닙니까? 자, 국민의힘 소식은 이 정도 전해드리고요. 민주당 얘기. 요거 좀, 안타까운 소식이 하나 있었어요. 이거 아마 뭐 보도를 보신 분들이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심각한 사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양산 책방을 방문을 했을 때, 양산 책방 그 직원을, 괴한이 폭행을 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뭐 물리적 충돌이 좀 있었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제 그 양산 책방 측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이게 상황이 좀 심각하네요. 책방 측 공권력이 키운 증오 적대심이 증오 폭력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하면서 20대 괴한이 여직원을 폭행 중상해를 입혔다라는 거예요. 자, 괴한은 책방 대문을 닫고 퇴근하려던 직원에게 오늘 이재명 대표는 왔다 갔느냐라고 직원에게 물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는 가지 않겠다며
차분하게 만류하던 직원의 스마트폰을 낚아채 두 동강을 내고 주먹과 발길질로 마구잡이 폭행을 가하기 시작했다. 책방 윗마당에서 시작된 폭력은 아래마당, 대문 밖, 마을 안길, 길가의 주택 벽, 심지어 길 아래 밭으로 이어졌다. 두 차례나 길 밑으로 굴러 떨어뜨리고 발로 밟아댔다. 몇몇 마을 주민이 나와서 막아도 폭력은 이어졌고 여러 주민이 몰려 나온 뒤에야 가까스로 멈추게 할 수 있었다. 무려 8분간 사리가 번뜩이는 끔찍한 폭행이 자행이 됐다. 그래서 지금 이 피해자분은요, 오른쪽 팔뼈, 갈비뼈, 척추뼈가 골절이 됐다고 합니다. 그 뒷머리에 심한 혹이 생기는 등 위중한 지금 상태라고 해요. 예, 골절된 팔은 절개 후 철심을 박아야 하는 심각한 상황이나 붓기가 너무 심해 수술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면서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전직 대통령 경호구역 안에서 태연히 범행이 저질러졌다는 점에서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사건이 공권력의 이름으로 전직 대통령과 가족에게 가하는 무도한 모욕주기의 시기와 온전히 겹쳐진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공권력이 키워낸 증오와 적대심의 구조가 무분별한 개인의 증오 폭력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개탄과 우려를 지울 수 없다. 이 기회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날아오는 모든 부당한 정치적 음모와 음해를 멈춰줄 것을 촉구한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사건이었죠. 예. 이게 팔이 부러지고 갈비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지금 입었다고 합니다. 예. 아무쪼록 피해자분의 쾌유를 저도 진심으로 기원을 하고요. 이 보도가 저는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테러 사건과 상당히 좀 유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목표가 책방 직원이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이 목표가 아니었나? 예,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테러를 가하기 위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 아닌가 이렇게 싶어요. 그래서 오늘 이재명 대표는 왔다 갔느냐? 요걸 확인하고 나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는 가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찍 보수가 한 짓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사람의 모르겠어요. 정확한 워딩을 옮겨놓은 건지 모르겠는데 이재명 대표는 왔다 갔느냐.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는 가지 않겠다. 정확히 존칭을 쓰고 있죠, 여러분. 이건 뭐냐면은 민주당 지지자로 가장했을, 특히 이재명 지지자로 가장했을 가능성이 저는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테러를 가하고 이것이 이재명 지지자인 것처럼 이렇게 보도를 하면 이 사람은요, 더 놀라운 일이 저렇게 피해자가 중상을 입었는데 불구속 송치가 됐다고 그래요. 불구속. 그죠? 이 정도 중상인데 불구속이 됩니까? 그리고 이 친구가 뭐 하는 친구인지 모르겠는데 뭐 20대라고 그래요. 나는 이재명 대표 지지자다.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짓이 이재명 대표에게 뭔가 부정적인 이런 작용을 하기 때문에 내가 문재인 대통령을 손보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검찰에서 진술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난리가 나겠죠. 예? 민주당 내부에서 난리가 날 겁니다. 난리가. 친문과 친명이 또 티격태격 뭐 그런 걸 노리는 범행이 아닌가라는 저는 강력한 의혹이 들어요 지금. 이게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었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저런 폭행을 당했다면
이 사태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날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는 이거 의도적으로 노린 범행이다라고 보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저도 현장 생중계를 지켜봤는데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현장에 이제 뭐 보안이나 경호 상태가 상당히 느슨했어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또 평산 책방에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고, 이런 틈을 타가지고 의도적으로 책방에 나타나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위해를 가할 이런 목적으로 범행을 준비했던 건 아닌가. 예, 그레이님, 제가 민주당원이다 이런 얘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작업을 칠 수 있다는 거야, 작업을. 그런 방향으로 작업을 칠 수 있다, 쟤네들이. 아니, 이재명 대표 그 테러범도 민주당원으로 오랫동안 그죠? 빌드업을 하다가, 준비를 하다가 테러를 한 거잖아요. 이재명 지지자인 양, 그죠? 계속 이재명 대표의 동선을 따라다니면서 이재명 지지자 흉내를 내고, 그러다가 틈을 봐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공격한 거 아닙니까? 저는 두 사건이 상당히 유사성이 있다고 봐요. 이런 거를 우리가 대단히 유의를 해야 된다. 제가 양산 집회 자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고 이렇게 악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양산에서 집회하시려는 분들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건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나름 이재명 대표를 돕기 위해서 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어떤 불만을 토로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순수한 목적에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이상한 세력들이 들러붙어가지고 장난질을 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악용을 그런 것에 악용을 당할 수 있다는 거야.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 아닙니까? 우리 지지자들이 이제 세련돼져야 된다고. 중요한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쟤네들에게 명분이나 빌미를 주지 말아야 된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저는 벌어졌고요. 우리 이재명 지지자들이 물리적으로 행동을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물리적으로 행동하지 말자는 거는 뭐 가서 시위를 하고 뭐 소리를 지르고 이런 거 하지 말자. 우리끼리 잘 알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무엇이 문제인지.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내전은 조용히 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조용히 안에서 정리하는 겁니다, 이거는.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지금, 전 대통령에 대한 경호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폭행 사건이 대통령 경호구역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경호 인력들은 도대체 무엇을 한 것인지, 이들도 저는 상당히 의심스럽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민주당 지지자분들, 당원 여러분들은, 이 보수 세력들에게 이용당할 만한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으시도록 조금 더 유의를 하셔야 되겠다. 이런 또 당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은 진성준 의원 관련된 얘기. 진성준 한동훈 외모 비하 논란에 사과를 드린다. 이거 어제 제가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조중동에서 판을 키워가지고 한동훈 외모 논란, 키 논란이 벌어지게 만들었어요. 한동훈을 제가 2번 죽이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낄낄대면서 이제 방송을 했는데 이게 어쨌건 이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조국 대표야 민주당 사람이 아니니까 크게 부담이 될 건 없는데 본인이 알아서 책임지고 알아서 하는 거죠. 조국 대표는 참 이분이 제가 참 서울대 찐따가 맞다. 오늘도 또 생각이 드는 게 이 법대 찐따가 맞다라는 게 오늘도 뉴스공장 나와가지고 아침부터 낄낄대고 있더라고요. 나는 내모 비하한 건 아니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사람이 좀 얇더라. 이게 외모를 비하한 건 아니지. 사람이 얇은 건 어떻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한 거다. 그러고 김어준하고 낄낄대고 있는데 일단 이게 낄낄댈 일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게 잘했건 못했건 김어준이 옳건 그르건 간에 어쨌건 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는 일까지 벌어졌어.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거 사과를 한 건 뭐냐면 일단 진성준 의원이 판단하기에 당에 그닥 유익하지 않다라고 판단이 된 거잖아요. 이건 당에 부담이 된다. 당 지도부에서도 그렇게 판단한 거잖아.
그리고 이게 좀 진성준 의원은 좀 저도 경솔했다라고 판단이 드는 게 일단 표현 자체가 조국 대표하고 좀 다른 표현이 있었어요. 그 조국 대표하고 다른 표현은 조국 대표는 외모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진 않겠다. 김어준이 좀 유도를 했죠. 키가 180이 맞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니까 조국 대표는 뭐 외모에 대해서 뭐 제가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 뭐 사람이 좀 얇더라 이 정도 수준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진성준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사실 외모 비하 수준에 그러니까 그 유튜버가 아니잖아요. 이게 민주당 의원들이 이게 유튜브 시대에 벌어진 좀 잘못된 상황이라고 저는 보이는데 본인들은 정치인인데 유튜브 나가서 인기 끌라고 무리수를 좀 많이 둬 방송에서 무리한 농담을 한다든지 막말을 한다든지 이런 게 좀 심해요. 근데 공적 위치에 있는 사람은 또 공적 언어를 사용해야 되잖아. 아, 유튜버들이야 막말할 수 있지. 제가 뭐 한동훈 가발 키 가지고 엄청나게 약 올리죠. 근데 제가 공적 지위에 갈 수 있는 사람입니까? 뭐 제가 최한욱 이재명 지지하는 최한욱이라는 평론가가 한동훈 가발이라고 조롱을 하더라. 이래갖고 조중동에서 기사를 써봐야 그게 무슨 영향이 있어요. 근데 진성준 의원은 좀 얘기가 다르죠. 민주당의 지도부잖아요. 정책위 의장이잖아. 그러면 좀 말을 전 조심스럽게 하셨어야 된다. 비판은 하되 품격 있고 우아하게 했어야 되는 거죠. 예. 근데 보시면은 이제 외계인 보는 느낌이다. 이런 건 좀 외모 비하에 해당이 되는 거지. 키가 생각보다는 좀 작더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든지. 뭔가 좀 특이하다. 뭐 그로테스크한 느낌이다. 뭐 이런 하여튼 단어 선택을 잘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쨌건 여당 대표를 뭐 외계인이다 뭐 이렇게 표현한 거는 역공을 당할 만한 뭐 빌미를 준 거는 제가 볼 땐 맞다고 봐요. 이거는. 예. 그래서 요거죠. 예, 겸손은 힘들다. 예, 출연을 해서 예. 가까이서 악수를 나누고 얼굴을 본 것은 처음인데 좀 외계인을 보는 듯한 느낌이었다. 얼굴 생김이나 표정이 좀 편안하고 자연스럽지 않고 많이 꾸민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색하고 게 느껴지고 좀 징그러웠다. 그러니까 외계인, 징그러웠다. 이런 단어들 두 가지가 지금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된 거야. 이게 아니었으면은 그래서 가까이서 악수를 나누고 얼굴을 본 것은 처음이었는데 좀 특이했다. 근데 이제 외계인이라는 단어를 왜 쓰냐면은 그 유튜브에서는 조금 센 언어를 써야 사람들이 웃어주고 잘한다 그러고 이러니까 무리한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정치인이 품격 있는 언어를 못 쓰고. 예컨대 그 김민석 의원이 다스베이더에 출연했을 때는 잘 돌려 까더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요. 여야 대표 회담의 배석자였다라는 거예요. 대표 회담의 배석자가 회담에서 있었던 저런 얘기들을 비공식적인 얘기들을 언급을 하는 거는 회담 자체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그러니까 민주당이 마치 한동훈과의 회담을 장난스럽게 접근한 것처럼 비춰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담 당사자였기 때문에 진성준 의원은 언급이 조금 더 신중했을 필요가 있었다. 언행이.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 차원에서는 제가 볼 때는 이제 뭐 사과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뭐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이고요. 근데 어쨌건 또 하나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게 그래서 민주당 차원에서는 민주당에서 판단하기에 그다음에 진성준 의원 본인이 판단하기에 이거는 부적절했다라고 판단이 드니까 사과를 한 거잖아. 그런데 오늘 뉴스공장에서 저는 조국과 김어준이 이걸 가지고 또 이 말을 끌어내가지고 당시 그 동영상까지 보여주면서 낄낄거리면서 다시 이걸 회자시킬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그 진성준을 두 번 죽이는 거지. 그러니까 겉으로는 민주당 의원들, 민주당 정치인들, 뭐 민주당을 위해하는 것처럼 하면서 실제로는 자기 이속만 차린다는 거야. 제가 김어준 씨 비판하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김어준 씨도 실수를 한 거야. 이게 왜 제가 김어준의 실수라고 보냐면은 생방송이었으면 그게 갑자기 돌출적으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죠. 근데 다스베이더는 녹방이잖아. 편집을 해서 방송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성준 의원의 현재 위치나 민주당의 상황, 뭐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좀 센 표현이나 부적절한 표현이 있었으면 편집을 해줘야지. 그게 민주당을 배려하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 정치인들을 배려하는 거잖아요. 근데 본인이 앞장서가지고 먹잇감을 던져주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사과까지 한 마당에 또 조국을 불러다가 또 조롱하면서 또 엿먹이고. 그 진성준 의원 제가 볼 때는 다스베이더에, 뭐 뉴스공장이나 다스베이더에 자주 나갑니다. 그래서 저도 약간 색안경을 끼고 보고 있어요. 진성준 의원은. 원래 친문이기도 하고, 친문임에도 불구하고 중책에 이재명 대표가 발탁을 했잖아. 진성준 의원의 진정성을 믿고. 근데 이렇게 사고치고 다니면 돼요? 털보랑 몰려다니면서? 제가 그럴 처지도 안 되지만은, 제 방송에 정치인들과 전화 연결한다든지 이런 걸 안 하겠다. 예, 정치인들하고 저는 이제 손을 끊고, 방송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뭐냐 하면은, 정치인이 나오면은, 방송에 정치인이 나오면 배려를 해야 돼요. 왜? 조중동에게 먹잇감이 돼서는 안 되잖아. 그러면 사실 좀 재미가 없어져. 지루하고 재미가 없지, 방송이. 그래서 방송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정치인들하고 방송하는 게 그닥 사실은 좋진 않아요. 예. 근데 민주당에 뭔가 도움이 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해주는 거지. 그래서 저는 굳이 정치인들하고 방송할 필요가 없고 서로 부담되니까 방송쟁이들은 방송 잘하면 되는 거고 정치인들은 정치 잘하면 되는 거예요. 왜 그걸 뒤섞어가지고 이 난장판을 만들어 놓냐고. 정봉주도 새날 방송 나가가지고 막말하다가 결국은 이 사단이 난 거예요. 그 진성준 의원도 굳이 유튜브 나와가지고 인기 끌려고 무리수를 두다가 그 본인만 괜히 망신만 당한 꼴이 됐잖아. 그리고 유튜브 진행자 입장에서는 유튜브는 좀 아무래도 레거시보다는 방송을 자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좋아하니까. 그게 뉴미디어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욕도 하고 족가세요, 나가, 꺼져, 구독 취소해 이러면서 방송하는 게 제가 원래 인간성이 쓰레기여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게 유튜브가 요구하는 방송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 그런데 그런 방송에 정치인들이 너무 자주 출연하는 것, 이거는 결국은 언젠가는 문제가 터지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유튜브에서 설화를 입은 정치인들이 대단히 많아요. 안 유명할 때야 괜찮지. 유명하지 않을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원내에 들어가고 나면은 그게 결국은 이제 문제가 돼버린다라는 거지. 이현주 의원도 그랬잖아요. 유튜브 방송에서 말했다가 결국은 이제 사과를 하고 이렇게 되는데, 유튜브에 저는 출연하시는 건 좋은데, 출연하시는 건 좋은데 저는 유튜버들하고 거리두기를 하셔야 된다. 민주당 정치인들이 일정한 거리를 둬야 돼요. 유튜버들하고. 그러니까 언론인과 정치인의 관계가 비슷한 거야. 언론인과 정치인은 매우 가까워야 돼요. 거의 같이 생활을 해야 돼. 예컨대 여의도 출입 기자들은 정치인들하고 같이 사는 거야. 생활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진짜 한 식구처럼 가족처럼 지내버리면 안 되지. 그래서 생활은 같이 하지만 마음은 거리를 둬야 되는 게 언론인과 정치인의 관계야. 근데 대한민국 언론인들이 이러진 않죠. 그냥 형 하면서 저 정치인들하고 그냥 친구처럼 지내고 형 동생처럼 지내요. 그러면은 정치인에 대한 냉철한 감시 활동이 가능하겠냐고. 지금 유튜브의 문제가 그거예요. 대형 유튜버들 여기 비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대형 유튜버들이 왜 시청자들, 당원들 입장에서 방송을 못하고, 결국 자기랑 가까운 정치인들 빨아주다가 본인도 망하는 상황이 벌어지는가? 거리두기를 못하기 때문이야. 그 다음에 유튜버가 망가지면은, 거기에 자꾸 출연하는 정치인들도 함께 망가져요. 이런 상황을 만들 이유가 뭐가 있냐고. 꼭 필요한 일이 있을 때, 필요한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 유튜브 방송 전 출연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특히 친문 정치인들 아주 유튜브 나가서 살아요. 조국, 정청래 아주 가서 살아. 그런 식으로 저는 인기 정치하지 마시고, 어제 그 말씀드렸잖아요. 그 누굽니까? 그 조국혁신당의 신장식, 시기시기 신장식. 그거 왜 안 하나 이제? 의원 됐으니까 폼 잡는 건가? 매불쇼 와서 그거 해야 되잖아요. 그걸로 인기 끈 거 아니야? 시기시기 신장식입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좀 부끄럽죠.
그 정치를 할 거면은 유튜브 방송을 하더라도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근데 어제 대정부 질의가 있는 날 유튜브 출연하는 게 맞아요? 그러고 나서 김진애 의원한테 쪼크 먹은 거 아닙니까? 대정부 질의를 안 하고 왜 매부쇼를 하느냐. 그러니까 또 신장식이고 조국 대표가 가라고 그랬대. 야, 조국을 죽여? 대표를? 지 살자고 대표를 죽입니까? 대표랑 연애를 해서 그런가? 그래서 좀 자중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거 벌써 또 이거 세밀의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김동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김동연 얘기를 할 기회가 없네. 여론조사 2개 얘기하고요. 오늘 2시 독설데이트는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조국혁신당 추락하는 조국혁신당 날개는 없다. 제가 조국 대표에게 몇 주 전부터 계속해서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어. 그러면 안 된다. 호남 가서 저러지 마라. 호남에서 월세방 구하지 마라. 이게 민주당을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대단히 제가 뭘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 제가 하도 조를 까니까 조를 너무 까니까 이거 나를 엿먹으라고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닌가. 제가 그런 생각 조국 대표가 하시는 건지 뭐 제 방송을 보지도 않겠지만은 아니 꼭 반대로 해. 조국 혁신당을 위해서 한 말이에요. 솔직히 누굽니까 조국이 영광에다가 호남에다가 월세방을 얻건 전세방을 얻건 뭐 집을 사건 못 이겨. 영광하고 곡성에서 조국혁신당이 조국이 영광 시내 읍내에서 시내인가요? 영광 시인가 읍인가? 하여튼 영광 읍내에서 반스만 입고 선거운동을 한 달 동안 해도 못 이겨요. 그게 현실이야 이 사람아. 총선 때 표가 좀 나오니까 뭐가 될 줄 아는 모양인데 그때랑은 상황이 다르다니까. 그건 정당 투표고 불쌍해서 좀 찍어준 거고 지금은 불쌍하지 않아. 12석이나 있잖아. 그리고 자꾸 이재명이랑 경쟁하려고 그러잖아요. 그 호남 유권자들이 불쌍해가지고 찍어주게 생겼어 지금. 그래서 이번 보궐선거는 민주당과 호남에 출마를 한 이상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진검승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늘이 두 쪽 나도 못 이깁니다. 이거는 조국이 영광군수로 출마를 해도 못 이겨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부산 금정 가가지고 윤석열이랑 들이받아라. 이게 제가 컨설팅을 해드린 얘기잖아. 그리고 이게 너무나 맞는 얘기잖아. 이게 제가 조국을 까는 겁니까? 이게 조국을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이거는. 그 다음에 민주당 후보들 알배기 해가지고 양아치 정치하지 말고 탕난 정치하지 말고 진검승부하고 정정당당하게 경쟁하되 호남에서는 부산에다 승부수를 던져라. 그래야 쇄빙선이라는 조국혁신당의 그 이미지를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쇄빙선이 따뜻한 호남에 가가지고 얼음 깨고 있어요. 호남에 얼음도 없는데. 영광에 얼음 얼었습니까 지금? 더워 죽겠구만? 쇄빙선이 거길 왜 가요? 진짜 언 데는 부산이야. 부산도 따뜻하긴 하지만 정치가 완전히 얼어 있잖아 거기는. 국민의힘이 싹 쓸었잖아요. 한석 얻었잖아 한석. 그럼 진짜 가서 얼음 깨야 될 데가 어딥니까? 부산이지. 근데 이런 어리석은 정치를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론조사 얘기 간단히 드리고 못다한 얘기는 일단 10시 30분에 밤 10시 30분에 독설 라이트는 또 합니다 여러분. 그때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 나온 여론조사예요. 국민의힘 34.9,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7.8. 7.8까지 떨어졌어요 지금. 어쨌건 두 자릿수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는 7%대까지. 제가 기억하건대는 조국혁신당 창당 이후에 최저 지지율 아닌가. 이제 정의당 수준으로 지지율이 가고 있는 거예요. 정의당도 이 정도 나왔어. 6%, 7% 정도 나왔잖아요. 정의당 수준으로 본인 스스로 자초해가지고 떨어지고 있는 거야. 그런데도 정신 못 차리고 뭐 호남에서 경쟁하자. 호남의 민주당은 고인물이다. 예? 왜 민주당은 귀책 사유로 보궐선거를 하게 되면 출마를 안 한다고 했는데 당원 당규를 바뀌어갖고 또 출마를 하느냐. 계속 민주당 까고 앉아있잖아.
그게 심상정이 하던 짓이잖아. 국민의힘 이중대짓. 그러면서 뭐 호남은 이번은 대선이 아니다. 그러면서 부산에서는 후보 단일화 하자. 호남에서는 까고 부산에서는 후보 단일화 하자 그러면은 민주당에서 받아줄 리도 없지만은 유권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특히 민주당 지지층이 조국 혁신당의 지지율 절반은 민주당 지지층이에요. 털빠들이라고. 근데 털빠들도 지금은 이재명이 더 좋거든. 근데 조국이 이재명이랑 싸워? 이상하네? 자꾸 지지율이 빠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게 조국 혁신당 지지율을 지탱해주는 게 호남 쪽이 높았어요. 근데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건 호남 쪽이 빠지고 있는 겁니다. 제라륨꼼님, 조NC 여조, 예. 조NC 여조에서 조바당 5.4%짜리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저 더 놀라운 건요. 예, 더 놀라운 거는 여론조사꽃, 예, 여론조사 털. 예. 여론조사 털은 그냥 오직 조국을 위한, 예, 조국에 의한 이런 여론조사 기관이잖아요. 너무 지금 작죠? 너무 잘 안 보이시죠? 예, 기사 가려가지고. 자, 여기서 한번 여론조사 보시죠. 예, 뭐 대통령 지지율 24%, 24.6%까지 떨어졌습니다. 뭐 잘하면 이제 10%대까지 떨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당 지지율이에요. 예, 전화 면접에서 더불어민주당 42.0, 국민의힘 예, 29.0. 이게 이렇게 확대가 되네요. 그 다음에 조국 혁신당 7.6. 리얼미터가 거의 차이가 없죠? 그 여론조사 털에서는 그 뭐 김어준이 뭐 장난질을 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건 여론조사 털이 조국 혁신당 지지율이 가장 높게 나왔어요. 10% 중반대에서 왔다 갔다 했어. 다른 데가 막 한 자릿수로 떨어져 내려가더라도 여론조사 털에서는 뭐 13, 4%? 이 정도는 유지가 됐어요. 그리고 많을 때는 20%가 훌쩍 넘을 때도 있었어. 이거는 뭐 김어준이 장난질을 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이른바 하우스 이펙트라고 그러죠. 여론조사 털에 응답하는 사람들이 털봉자들이 많겠지. 털봉자들은 이게 영광이잖아요. 여론조사 털에 내가 여론조사 전화가 왔어. 그럼 영광이잖아. 그리고 두 손으로 받습니다. 김어준 총수님께서, 성은을 준 거지. 성은이 만극한 상황이지. 그래서 성은이 만극한 거에 전화가 오면, 그 털봉자들은 적극적으로 응답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친털 성향, 친조 성향의 유권자들이 진보 진영 유권자에서도 많이 잡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조국 혁신당에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런데 그 여론조사 털에서마저 7.6%가 나왔다? 이거 지금 심각한 거지. 이 정도면 끝난 거예요. 본인이 왜 스스로 무덤을 파지? 제가 조국 대표에게 묻고 싶은 건 이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고, 박지원 전 의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박지원을 까는 논평을 쓰더라고. 김보엽이가 대변인이,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박지원 의원이 호남은 어차피 민주당이 이기니까 그러지 말고 부산에 가갖고 좀 잘해봐라. 이거는 충원이야. 그리고 박지원 의원도 솔직히 반털봉자잖아. 아직 김어준하고 붙어 다니잖아요. 뭐 요즘은 매불쇼 쪽으로 좀 많이 가긴 하는데 반털이에요. 반털. 양털까지는 아니지만 박지원은 반털이야. 그럼 좀 무조건 조국을 깔려고 한 말이 아니잖아. 그리고 박지원 의원이 뭡니까? 언제죠? 총선 때 뭐 조국혁신당 명예 당원으로 뭐 갈까요? 뭐 이런 얘기 해가지고 한번 난리가 났었어요. 본인이 사과하고 그럴 정도로 조국에 대해서 우호적인, 호의적인 태도를 취해왔던 정치인이라는 거야. 저야 원래 이제 조카 왔으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그래 거슬릴 수 있어요. 근데 박지원 의원 얘기는 좀 다르잖아. 반털 정치인 아닙니까?
그러면 귀담아 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바로 논평 내고 까고 박지원 민주당 까고 박지원 까고 그러고 앉아 있더라고. 이러니까 제가 정미자라는 거예요. 정미야죠, 정미야. 정치 미수가. 이거는 무슨 여의도에서 뭐 정치 안 해본 사람도 대충 알 수 있는 정치 공학이야, 이 정도는. 지금 보면요, 조국 혁신당의 경쟁자는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가 아니에요. 조국 혁신당의 경쟁자는 한동훈이나 국민의힘이 아닙니다. 조국 혁신당의 경쟁자는 누구냐? 조국이에요, 조국. 조국 때문에 좆대요. 오늘 독설 데이트는 여기까지 보내드리고요. 저는 10시 30분에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오후 되시고요. 밤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